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배임죄 폐지 공방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항소 포기 후폭풍이 지금 배임죄 폐지 공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과거와 다른 입장이라면서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입니까? 이는 결코 기업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한 입법이며 경제계의 오랜 수건이자 꾸준히 제기되온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방탄입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장해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와 반대하다니 국민의힘은 집단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겁니까? 자, 우리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배임죄 폐지, 요게 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생각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그 비법조인으로서 아주 이해하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요번에 문제가 된 것이 배임죄잖아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재계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으니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자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고지하던 그 국민의힘이 이거 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대장동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중지되어 있고 정진상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인데 느닷없이 지금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임죄도 이제 폐지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 바로 대통령이 또 얼마 전에 불필요하고 기계적인 항소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검찰총장마저도 그 마감 10분 전까지도 항소를 한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막판에 지금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라는 말을 몇 번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치도 재계에서 상법이나 특경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배임죄를 폐지한다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권 취임 초입에 하나씩 지금 없애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의심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고 항상 예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배임죄가 이제 경제계와의 관련된 이야기가 됐다가 이게 지금 지켜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여기에 연결된 것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의힘이나 뭐 야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사실 이 지금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 자체는요, 우리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것도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에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서의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 사기를 고양하고 그리고 일종의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보수정당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지금 예를 들면 이 지금 배임죄 같은 경우는 이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그동안 사실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경영진들의 사익의 편취를 방지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저해왔던 측면이 있지만 사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상승을 통한 일종의 국내 경기 부양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림돌이 되는 이 배임죄는 폐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이 지금 그러니까 배임죄는 뭉뚱그려서 폐지를 하되 이에 대해서는 다른 32여 개의 개별 입법을 통해서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내하려고 했다가 지금 내년 상반기로 지금 일단 미룰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이 지금 배임 문제잖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개별입법 단계에서 소위 말하는 면소를 추진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드러날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국민의힘이 반발이 아니라 일반 민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저는 민심의 향배가 결국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이걸 갖다가 밀어붙일 경우에는요, 정말 소탐대실의 결과를 아마 여권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너무 어이없는 것이요.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세력은 돈을 먹고 성남시 수뇌부는 뇌물을 먹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동규 씨에 대한 뇌물죄가 무죄가 났고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돈 중에 일부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인 측근인 정진상 씨가 사실상 무죄로 면죄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뇌물과 관련해서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심 8년 나왔다고 하죠. 이 배임죄가 폐지되는 순간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날로 바로 석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갈 것도 없이 대장동 이 많은 논란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형사 제재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알겠습니다.